1997년 5월 27일 일본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고베시에서 일어났다. 석 달 동안 9살부터 12살까지의 초등학생 5명이 살해되거나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중학교 교문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의 절단된 목이 발견되었다. 귀까지 찢어진 아이의 입에는 사카키바라 세이토라는 만화 주인공 같은 이름으로 쓴 범행 성명서가 끼워져 있었다. 자신을 잡아보라는 도전장이었다. 6월 4일 범인은 고베 신문사 앞으로 두 번째 성명서를 보내온다. 범행 한 달 후인 6월 28일 드디어 고베 연쇄 아동 살해범이 체포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범인은 중학교 3학년생인 14살 소년이었다. 일본 전체가 경악했다. 세상이 주목하는 소년의 틀이 달라진 사건이었다. 14세 소년에게 정치적 사상 따위는 없었고 가난에 허덕인 것도 아니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상장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 어머니는 전업주부인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동생은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었다. 그는 집에 자주 놀러오는 친동생의 친구를 죽인 셈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문제로 오사카, 고베의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그는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채소로 보인다. 채소를 죽여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범행 얼마 전에는 자신을 욕한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대여섯 차례 때린 뒤 칼날이 13cm 정도 되는 칼로 위협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교사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대수롭지 않게 사람의 목숨은 개미나 바퀴벌레와 똑같다고 대답했다. 당시 법률로는 소년의 나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범인은 소년 A라는 이름으로 의료소년원에 송치되었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붙여진 소년 A는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피해자 가족은 소년 A를 한 번도 만날 수 없었고 재판 방청도 허용되지 않았다. 유일한 접점은 매년 살해당한 아이의 기일마다 소년 A가 보내오는 편지였다. 세월은 흘러 2004년 3월 10일 소년 A는 출소한다. 고베 가정법원의 재판 기록에 따르면 살인의 주된 원인은 성적 사디즘이었다. 소년 A는 사람을 죽이거나 시신을 훼손하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 쾌락살인형 범죄자였다. 소년 A가 2015년 절가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고백록에서도 쾌락살인의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유아기 때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었고 아동기 때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인해 자존감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 공격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영혼이 할머니라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닷을 잃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떠내려갔다고 적었다. 소년 A를 그나마 붙잡아 주던 할머니가 죽자 범행을 일으킨 것이다. 과연 그는 출소 후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회복했을까? 절가에서 그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인하면 상상 이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 지금은 40살이 넘은 소년 A가 중학교 시절 쓴 글이 있다. 세상은 언제나 같은 일이 반복된다. 막을 수 없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것은 죽일 수 없다.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사는 괴물일 때도 있다. 악마는 내 마음속에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호소하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숙련된 조련사가 음악에 맞춰 나를 마치 인형처럼 조종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절대 영도의 광기를 느낀다. 도저히 반항할 수 없다. 누가 소년 A의 마음에 괴물을 심었을까? 아저씨가 된 소년 A는 이제 괴물의 지배에서 벗어났을까? 소년 A를 조종했던 괴물이 지금도 광기가 되어 숙주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래저래 무서운 세상이다.